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3월에) 출범한 청년유니온.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청년유니온 5기 임원진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유니온을 준비하는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제17화. 오늘은 청년유니온 5기 선거를 준비하는 2명의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DJ 민수입니다. 청년유니온에서 5기 임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청년유니온 본부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요. 2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모신 두 분은 5기 임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님들인데요. 바로 한번 인사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장 후보 김병철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5기 청년유니온 위원장 후보로 나온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사무처장 후보 김영민 후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무처장 후보로 나온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2명의 후보를 모셨는데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게 어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서 어떤 이 역할을 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조합원분들이 보시기에 이 후보 2명이 진짜 청년유니온으로 이끌어갈 만한 어떤 대표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 왜 웃으세요? 되게 전 진지하단 말이에요. 너무 굉장히 이제 이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한 게스트, 사실 달리 말하면 청문위원이시죠. 한 분 모셨습니다. 초대위원장입니다. 김영경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초대위원장이었고요. 오늘은 청문위원으로 나오게 된 김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청년유니온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취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한데 저희 일기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전국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 및 청년유니온을 사랑하시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 반갑고요. 열심히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두 후보님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병철, 김영민 두 후보가 5기 청년유니온에 출마를 했다라고 들었을 때 첫 번째 소감이 어땠습니까? 이런 표현 여기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들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네. 네,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년 유니온이 되게 빠른 속도로 저는 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런 또 시대에 발맞춰서 청년 유니온이 훨씬 좀 이렇게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발맞춰서 좀 더 이렇게 그런 감수성과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후보로 나왔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설레었고 좋은 어쨌든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두 분의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출마의 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어떻게 네. 출마를 하게 되었는지. 네, 저는요. 네. 4기에서 이제 1년 동안 같이 상근하면서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청년유니온이라는 공간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갈 역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에 있어서 저희 김병철 위원장 후보님과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마했고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맞나요? 너무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엄격해 뭔가 네, 아니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같이 앞으로의 인연을 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병철님은요? 저는 2010년 유니온 거의 창립 시점에 저는 유니온을 만나게 됐어요. 그 8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사람들이랑 이제 몸 부대끼면서 이렇게 지내온 어떤 그런 시절들이 지금의 저를 어쨌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면서 유니온에 와서 좀 어떤 공감과 위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그걸 넘어서서 이 청년 유니온이 청년들의 어떤 노동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 실력 있는 노동조합이자 어떤 청년 단체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좀 그러면서 좀 그러한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5기 청년 유니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보겠다라는 좀 마음으로 출마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출마변 고맙습니다. 조합원분들이 병철님이랑 영민님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합원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들, 후보자들한테 이런 게 참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질문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너무 긴장하셨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좀 수다 떨듯이 대화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이제 뭐 두 분을 만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무래도 질문도 고민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의 두 사람에 대한 질문, 뭐 또 청년위원 활동을 하면서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기 때 좀 활동을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뭐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서만 활동을 했지 뭐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질 못해서 사실 그 후에 두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을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편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고요. 우선은 뭐 두 분에게 약간 공통 질문처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왜 조합원 만남하면 늘 맨날 묻는 게 있어요. 자기의 이름, 사는 곳,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조합원 모임 때마다 늘 하는데, 사실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소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철과 영민 각자 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그냥 짧게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요. 저란 사람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걸 뭘 말해야 제 성격을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어떤 걸 말해야 되나요? 그냥 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일단 하나 뭐 굳이 이제 키워드로 뭐 하나 말씀을 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안 가고 근데 이게 뭐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빨리 좀 뭐랄까 어디 한 군데 그냥 묶여있기 좀 싫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좀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에 도저히 나는 어느 한 곳에 누구의 어떤 명령 지시를 받으면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버텨낸다는 것이 내 앞으로의 어떤 미래와 나의 어떤 장래에 있어서 이게 과연 좋을까? 남들처럼 이렇게 버티고 그냥 무뎌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결국 그냥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좀 17살 때 좀 인도로 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여기가 내 자리다. 인도가. 예. 인도가 여기가. 인도가.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인도에서 평생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학교라는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말 그런 좀 광활한 어떤 대지로 나갔을 때 시야가 진짜 어떤 넓어지는 느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딱 1년 이제 인도에서 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집에서 좀 같이 좀 있으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좀 독립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서 원래 고향인 이제 대전을 떠나서 18살 때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현직 위원장 민수형, 김민수 위원장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한 곳에서 지금 8년째. 그래서 그때 마침 민수 형이 이제 청년 유니온 이제 창립 멤버였고 그래서 그때 유니온 제가 좀 만나게 돼서 그때 또 이제 지금 제 앞에 있는 그 영경 누나 그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영경 누나를 만나면서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유니온을 통해서. 그래서 저를 그래서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고졸로부터 시작된 제가 유니온의 어떤 위원장 후보로 나오기까지 어떤 수많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런 유니온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난 많은 영향을 줬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슬로건 나오는데요. 김병철 고졸에서 인도를 거쳐 위원장이 되다 이런 거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질문하신 거 받아가지고 영민님도 좀 본인의 간단한 히스토리와 유니온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지금에 왔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는, 유니온을, 그러니까, 가입을 한 거는, 우리 병철 후보보다는 좀 늦었었는데요. 저는 뭐 예전에 어쨌든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어쨌든 등록금이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 청년유니온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서 잘 되면은 정말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가입을 하게 됐고, 우연한 계기는 아닌가요? 네, 어쨌든 저는 정준영 전에 정책국장 했던 집행부로 일하면서 그 인연으로 저는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쨌든 청년들의 노동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쨌든 청년 유니온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얼굴 도장도 좀 찍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집행부 제안을 받고 그리고 하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하면서 굉장히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촛불 이후에 탄핵을 거치면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직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이런 고민들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합을 맞춰온 병철 위원장 후보님과 함께 오기 청년유니온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2의 출마의 변을 다시 듣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상당히 두 후보가 아마 이제 전국을 돌면서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참 닮은 면도 있지만 많이 또 다른 캐릭터인 듯해요. 그 두 사람의 다른 캐릭터를 조합원 분들이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많이 드는데, 좀 영민 후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유니온 활동의 일상적인 면이 궁금해지는데, 아마 무수한 많은 유니온 조합원들을 만나왔을 것 같아요. 그들과 나눈 대화들 중에 좀 나에게 기억에 남는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조합원 분들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대화는, 그런데 어쨌든 그 조합원 분들이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의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령 어제만 해도 저희가 열린 선본 모임을 이제 가졌었는데, 이제 가지면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 가령 방송업계 아직도 지금 화요기 사건 계기로 또 다루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외주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들, 이런 다양한 일터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결국에는 직접 경험해보진 못하더라도 그런 현장의 이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어서 사실은 딱 집으려니까는 막상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조합원들이 실제로 일터에서 겪는 현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공명된다고 하셨는데, 병철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듣는 걸 넘어서서 본인이 직접 굉장히 많은 일터를 좀 오고 갔거든요. 특히 이제 미용실에 취직한 경험도 있고, 유니 활동 전후로 해서 만났던 본인 일터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이야기해줘도 좋겠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첫 경험이 가장 기억에 인상 깊게 남잖아요. 그래서 그 첫 경험, 첫 일터의 경험이라고 했을 때 택배상하차 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 이제 택배상하차 일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제 정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용돈 벌어서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좀 이러려고 택배상하차 일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너무 거친 현장? 예. 여태까지 사실은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이제 인도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 뭐 어떤 폭력이 사실 난무하거나 아니면 어떤 욕설이 난무한다든지
사실 그런 일을 사실은 겪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17살이라는 시기에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택배상하차 현장 가보면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사실 있고, 그 중간 관리자들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 수많은 그 노동자들이 택배 물류 작업을 이제 나르고 이제 분류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자들이 일단은 굉장히 그 퇴근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어떤 물품들을 이렇게 나르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쪼는 거죠. 계속 쉬면 안 된다. 뭐라도 계속 해라. 빨리빨리 해라.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이게 단순히 그 지시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폭언과 어떤 욕설로 어쨌건 그런 노동자들을 뭐 저를 포함해서 막 이렇게 쪼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람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서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위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폭력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폭력적인 그 모습을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내가 거기 정신 차려서 그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이 일터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사실은 막 되게 좀 많이 그 첫 경험이 사실 좋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터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뭐 살아가겠구나라는 어떤 삶을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은 정말 더럽구나, 진짜 못 해먹겠구나라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제 병철 후보님이 앞에서 이제 자기의 경험담 좀 얘기해 줬는데, 물론 이제 청년 유니온이 좀 아프고 힘들면서 또 이런 분들의 어쨌든 커뮤니티 유니온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안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철 후보님은 1기 때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노동상담 팀장까지 하면서 다양한 이제 화려한 이력을 유니온 안에서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진지한 활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각종 후원의 밤부터 해서 온갖 이제 청년위원 행사 때 늘 노래와 댄스로 무리를 일으켜 오셨죠. 많은 무리를.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본인이 해왔던,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무대들 중에 가장 잘했다, 좋았다, 이런 무대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뭐 속마음은 그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자신이 정말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자,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공연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랑 이제 놀다가 이제 노래방 가면서 막 이제 그 음주 가보면 이제 취해가지고 막 그냥 제 실력을 매력을 발산했는데, 이제 그 매력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조합원들 앞에서 매력을 발산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 다 잘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가장 했던 그 후원의 밤 때 우리 그 유니온 그 상근자들 남자 상근자들 5명이서 했던 그 뭐지, 그 제키였나? 맞지?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둘이 같이 해주세요. 네. 영민 후보님도 하셨군요. 이거 영민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네. 후렴만 해주세요. 후렴만. 길게 듣고 싶진 않아요. 우릴 좀 후원해, 좀 후원해. 우릴 좀 후원해. 뭐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무슨 노래죠?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병철님 같은 경우 본인이 음주 가무에 능하고 매력이 쩐다. 이런 지금 얘기. 그런 어필을 은연중에 대놓고 하시네요. 그러면 네. 영민님은 개인적인 매력이 뭡니까? 저요? 네, 저는 글쎄요. 지금 매력적이에요. 네. 그 별명이 재미잖아요. 네. 재미? 예, 그 재미가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는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전국발로 한번 둘다 선언 한번 억울하대요. 해야겠네요. 네. 그 전국발. 전혀 재미가 없어서 이 두 번 강조하는 의미로 재미 이런 거 아니고요. 원래 그거는 이제 제가 빵 터졌을 때 이제 여기 마치 자막이 생기는 것 같다. 재미 이런 자막이 생기는 것 같다. 이게 원래 유래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저 친구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라고 불리네라는 해석이 정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은 하는데
영민님이 엑셀을 그렇게 잘해요. 맞아요. 네, 아니 또 뭘 시키려고 중요한 건 하는 근데 제가 엑셀을 잘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서. 엑셀을 잘한 다음은 이제 함수를 막 자유자재로 다루고. 아, 정말? 막 자고 일어나면 막 통계들이 막 숫자가 쫙 펼쳐져 있고. 저는 합계 말고는 못하거든요. 학교만 할 줄 알면 되죠. 그러니까 영민님 이게 이제 병철님 같은 경우 음주 감호에 능하고 영민님 같은 경우 이제 엑셀에 능하고. 여기서 예. 다시 한번 정말 이 두 사람의 어쨌든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질적인 두 조합 아니에요? 저거 맞습니다. 그리고 좀 예. 약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도 이쯤 느끼셨을 거예요. 이 두 맞아. 사람이 어떻게 팀워크가 맞을까라는 질문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보고 봤을 때 느껴진 어떤 느낌인데 병철 후보님께는 당신에게 공손함이란 이라 묻고 영민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영민에게는 당신에게 허세란이라고 묻고 병철이라고 읽는다라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각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손하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민 후보에 대한 자기 파트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런 거였군요. 네, 네. 영민 형은 이제 뭐 근데 공손한 사람은 아닌데? 아, 그래요. 정중하죠. 정중. 네, 좀 감사합니다. 공손하진 않아요. 예. 공중과 정중의 차이가 뭐죠? 공손은 뭔가 이게 손을 딱 모은 느낌이라고. 정중은 이제 따뜻하게 맞이하는 느낌이고 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칭찬을 들으니. 네. 근데 아무튼 공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럼 잘 몰랐던 것으로 정말 잘 친했던 몰랐던 것으로. 그럼 반대로 영민님이 생각하시는 허세. 허세. 병철은 네. 네, 방송용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네. 아니, 허세는, 네. 이게, 허세라는 게 이게 어쨌든 그, 진심 같은 거죠? 네. 너무 오그라드나요, 다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저 허세가 진심이다. 일말의 진심이라도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방송용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면요. 방송 말고 그냥요? 네. 왜 저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재수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시군요. 근데 두 분이 뭐 팀워크 좋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질문 되게 많이 듣긴 하거든요. 저번에 어제 조합원들한테도 그 질문 나오긴 했는데, 저는 팀워크가 그렇게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질문 받을 때마다, 그렇게 보이나?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해봐야 아는 거고. 그거. 네. 지금 선거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 며칠 해보니까 두 분의 합이 어때요? 이거는 그냥 각자 솔직하게. 이게 해보니까 되게 방송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그쵸. 솔직하게 그냥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이해하는 그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 뭔가 토론을 할 때 뭔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볍게 빠른 시간 내에 그냥 해결을 볼 수 있는 어떤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본인이 어떤 각자 이제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경험과 이제 방식이 워낙 좀 달랐다 보니까 되게 이해하고 좀 보는 어떤 시각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은 받더라고요, 전. 예.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은 받는데, 네,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굉장히 그 캐릭터가 독특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병철 후보님이 어쨌든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을 맞출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뭐가 독특하죠? 머리 색깔부터 지금. 네. 머리색은 예쁘죠. 머리 색깔 예뻐서. 네. 그러면 이왕지사 옆에 러닝메이트가 염색했는데 왜 영민 후보님도 염색을 좀 한 명이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이제 공손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팀워크를 맞추는 걸로. 중간을 만드는 걸로. 청년유니온 5기 위원장 후보로 나온 김병철입니다. 앞으로 2월 11일까지 전국의 청년유니온 조합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청소년 지부를 비롯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변화를 바라는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오기 청년유니온에 함께 해주세요. 요번에 슬로건을 봤어요. 오기 후보로 나온 슬로건을 봤는데 당신의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다 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말 그대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뽑았는데 좀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이제 사기 청년 유니온 네, 슬로건은 다시 조합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기 청년 유니온은 이제 조합원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같이 몸 부딪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어떤 청년들을 향한 좀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확장력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고민에서 당신의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다라는 좀 메시지가 가장 좀 적절한 좀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 변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쨌건 1년 전 어쨌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면서 어쨌건 그런 광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 일상이 진짜 그렇게 변화돼 나가는 세상을 좀 꿈꾸자라는 취지로 좀 일터의 변화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좀만 더 보태면은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서는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 많은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있는데 아직 청년들의 일터에까지는 닿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당신의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청년 유니온 오기를 만들어 가자라는 토론을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슬로건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가지 변화라고 해서 이제 많은 공약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거는, 어쨌든 청년 유니온은 모두가 알다시피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노동자가 청년 유니온의 또 이런 대상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조합원을 넘어서는 변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업장이나 딱 정해진 어쨌든 틀이 없는 우리 같은 청년 유니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이제 오기를 준비하는 두 분들은 좀 그 고민이 어떻게 좀 심화되어 가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아, 이게 득표를 가르는 어떻게 중요한 질문이죠. 어려워. 이게 어쨌든 청년 유니온에서 어떻게 일터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슬로건은 알겠다 이 질문이신 거잖아요.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변화를 그러니까 실제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서 수많은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 단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함께 이제 토론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과정, 앞으로의 그런 과정을 좀 밟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해 나가고 싶은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현장성. 실제 우리들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일터와 삶의 그런 문제와 그런 어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어떤 첫 번째 단계이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 네, 저도 비슷한데 이제 지난해 어쨌든 이한비 PD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청년 유니온이 내세웠던 그 구호가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청년의 일터에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을 계기로 현장에 어떤 개입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와 정부가 나서게 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렇게. 네, 잘 이렇게 해치면 잘 이렇게네요. 그럼 어쨌든 현장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청년들이 일한 현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특별히 주목하는 현장이 있으세요? 네, 저는 어쨌든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이제 야근 같은 것들 많고, 그런 야근이 제대로 어떤 보장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야근이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그런 휴식의 문제, 노동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위원장 후보로서 모든 현장이 다 눈에 밟히고요. 와, 정말 발언이 아주 정말 방송용 멘트네요. 정말 정치적이시네요. 아, 700만 청년 노동자가 내 마음속에. 맞습니다. 네, 그 중에
네, 수많은 사실 현장들이 있고 근데 현장은 되게 다양하지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은 조금 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밟히는 게 이제 영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쉴 수 있는 권리, 휴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 좀 이게 키워드로 꽂히거든요. 우리가 청년유니온이 여태까지는 어떤 최저임금 인상,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하면서 실제 청년들한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임금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많이 이제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 이를 넘어서서 그 실제 임금을 받는 어떤 노동자로서 그 임금을 받고 내가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나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고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앞으로 5기 청년 유니온이 좀 쉴 수 있는 권리,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많이 좀 말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우리가 또 집중하려고 하는 오기 우리 분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데가 어딘지 조금씩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변화에서 보면 이제 공약에 보니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으로 고용관계가 다변화하는 IT 컨텐츠 미디어 산업의 연구와 대응이라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듯하면서도 알듯 말듯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어쨌든 플랫폼 노동 이런 개념은 제가 보기엔 뭐 익숙한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런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집중하고 싶어하는 현장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이게 명확히 개념화한 키워드 단어는 아니에요. 예, 프리랜서가 뭐냐,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이 좀 한국 사회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이게 개념화된 건 아니라서 좀 그것이 무엇이냐고 정의로 당장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노동관계법 상의 전통적인 어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전통적 고용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좀 어떤 개별적 어떤 관계로서 계약을 맺고 조금 더 어떤 자율권을 얻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사람을 보통 프리랜서라고 칭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자율적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예, 어떤 계약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프리랜서는 의무를 지는 계약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지금 업무를 주는 사람은 실제로 명령과 어떤 지시만 있고 책임성은 오로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프리랜서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것이 동등한 계약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어떤 부당한 문제와 어떤 처우를 겪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사회로부터 법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전통적 어떤 노동자, 근로자성을 넘어서서 이런 다변화되는 어떤 프리랜서, 다변화되는 고용 형태에 맞춤, 새로운 어떤 제도와 법이 좀 필요한 것이 좀 절실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에서 좀 나왔습니다. 예. 주변 조합원 중에 이런 사례가 좀 많나요? 프리랜서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이제 가령 디자인이나 혹은 뭐 마케팅 이런 쪽으로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꼼수로서 일종의 꼼수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피하기 위해, 보장을 안 해주기 위해서 꼼수로서 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가령 유명한 모 온라인 뉴스의 매체에서 이제 2년인가 넘어가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속 일하자라는 의미니까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넘어가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계약을 하자라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어쨌든 업무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종속되는데, 네, 그런데도 개인 사업자 이런 걸로 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피해가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네, 사회 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계속 변할 것이니까 중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야, 무튼 중요해요. 네. 어쨌든 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 유니온이 계속 고민하겠다. 이 얘기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청년 유니온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가시덤불속을 걸어 들어간 듯한. 그거 왜 사서 고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세기를 늘 내느라 바쁘고 분주한 또 청년 유니온 오기가 상상이 좀 되는데, 하여튼 네, 말씀 잘 들었고, 순간 저는 병철 후보님 얘기 듣는데 문건을 읽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정제된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약간 소름이 오네요. 말과 글이 거의 네, 캐릭터가 네. 달라졌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알던 병철이 아닙니다. 우리 병철이 달라졌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거기 두 번째 또 공약사항에서 사실 이거는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자 모든 노동자들의 또 초미의 관심일 것 같은데 그 최저임금 1만 원 가시화에 맞춘 새로운 최저임금 운동 전략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문구를 뽑을 때 얼마나 주옥같이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청년위원회 사실 김민수 위원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고 누구보다도 그 짐들과 어깨를 무겁게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제 막상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또 새해 벽두부터 또 숱한 그 논란에 휩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켜보는 마음들은 솔직히 어떨까. 그리고 이 싸움을 또 해나가야 되는 어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두렵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제가 만약에 김민수 위원장 위치였다면 나는 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했었는데 좀 두 분은 어떤 고민과 전략들을 갖고 계신지 조합원들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최저임금 생각하면은 이제 진짜 옛날 얘기이긴 한데 제가 수능 끝나고서 일했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최저임금 진짜 낮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는 못 받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어서 그랬었는데 이제 최저임금이 어쨌든 그때랑 또 다르고 이제 어쨌든 청년유니온이 이제 최저임금 운동을 해왔던 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4,000원, 5,000원 이런 시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10,000원을 외치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누구나 최저임금 1만 원이 곧 달성이 되겠구나. 뭐 3년이든 5년이든 뭐 곧 달성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그런 저임금 노동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사회 취약한 노동시장의 약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위주로 새롭게 최저임금 운동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논란이 되는 게 자영업자 분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그렇죠. 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제기가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공격을 해요. 자영업자 다 죽는다, 일자리 없어진다. 이런 건 당장 헤쳐나가야 될 어떤 현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소위 그 편의점 사장님이랑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떤 청년 노동자와의 어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거는 사실 2010년에 유니온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하면서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정점에 올랐다. 지금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작년 지금 똑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작년에는 이제 최저임금 관련 어떤 기사가 1,400건 정도였다라는데 보니까 올해 1월달에 거의 14,000건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뛰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 거의 보수 진영에서 이 최저임금 그 대폭 인상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갈등을 좀 그 편의점 사장님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그 갈등으로 좀 몰아나고 있는 것이 좀 극도로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이 어쨌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거기서부터 좀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어떤 가맹점 불공정 가맹점 계약의 문제 그리고 건물주의 어떤 임대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실제로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의 어떤 자영업자의 어떤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지 마라라는 어떤 입장을 사실 청년유니온도 어떤 같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세게 이런 걸 같이 좀 운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좀 고민이 듭니다. 네. 두 번째 공약에 보면 또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춘 지역별 이슈 발굴과 전략적 대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요 공약 자체를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 또 이제 숱한 정치인들이 출마를 던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두 분이 그냥 같은 후보라고 하는 위치에서 보면 가장 이 사람이 나의 뭐 예를 들어서 이 후보자는 내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벌. 네, 라이벌이다. 이렇게 볼만한 정치 후보자들이 있을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물어봅니다. 네. 나와의 라이벌? 네, 나의 라이벌.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뭐지?
저희가 어쨌든 서울 지역 저희가 서울 지부의 그 위원장 사무국장 후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역시 서울시장 3선의 유력한 박원순 시장님이 라이벌이지 않을까. 역시 그 정도 포부는 되셔야죠. 네.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두 분 라이벌이라고요? 제가 아는 그 박원순 시장이요? 네, 뭐,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뜨거운 포부 아니, 사람. 라이벌이란 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죠. 네. 앞에서 듣고 있는 저는 살짝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초대위원장 김연경님은 서울시 비서관입니다.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 후보님이 잘 부탁드린다고. 아니 뭐 라이벌이야. 라이벌로서. 전 뭐 굳이 한 명만이 라이벌이 아니라 뭐 다 라이벌이고요. 저는. 이게 라이벌이야. 다 싸우겠다. 아니, 다 덤벼라. 네, 정확히 말할게. 라이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이기고 이제 눌러 앉아서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겠다라기보다도 어쨌건 사실은 정책적 어떤 싸움인 거잖아요. 이 정책이 지금 청년들한테 유효하다. 이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실 설득하고 논쟁과 토론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라이벌이죠. 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용으로는 다 이길 수 있다. 엄청납니다. 만약에 엄청난 포부를 당선되시고 밝히셨네요. 나면 네. 청년유니온이 주장하는 정책과 공약을 매개 삼아 모든 후보들을 라이벌로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포부가 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사무국장님보다 높아야죠. 대체 그 라이벌로 만들 공약이 뭡니까? 정책이 있나요? 그걸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같이 조합원들이랑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다양한 이제 정책 이슈에 대한 공약도 있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리 청년 유니온이란 조직을 어떻게 또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 평등, 존중, 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 문화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청년 유니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온라인 카페 회원 30명으로 시작했어요. 아마 다 모르시겠지만. 그랬던 청년 유니온이 지난 8년 동안 그래도 조합원 1,500명 가까이 되는 아마 탈퇴하셨던 분들과 다 포함하면 2,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가장 큰 조직으로 되게 큰 조직으로 발전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 운영에 대한 숱한 고민들이 아마 녹아든 문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설명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난 총회에서 2017년 총회에서 이제 평등 존중 한대 공동체를 위한 청년유니온 약속문을 이제 그 전에 반년 정도 같이 조합원들하고 만들면서 그걸 총회에서 이제 그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토론과 내용을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문을 만들고 나서도 이제 조합원들이 이 약속문이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기준이다라는 것들이 강하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안전함 같은 것들로 오기에 안전한 이런 것들로 그런 안정감을 줬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단지 그냥 문구로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과 함께 그리고 더불어서는 또 이것이 어떤 문턱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방지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약속문을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조합원들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로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유니온 2010년에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꽂혔던 것이 바로 평등 존중 환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 문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니 뭐 술 문화를 넘어서서 해와 소주가 이제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 술 마시면 다시 술 마시고 반말하고 뭐 그랬다 아주 친했던 사이였죠. 뭐 무슨 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절대 아니고요. 어쨌건 저는 소위 이제 뭐 노동운동의 경험도 없었고 소위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경험 단체 생활의 경험이 사실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나이도 어리고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도 이 집단에서는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진짜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고 사실 그 감동 때문에 유니온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그런 평등 존중 환대의 어떤 공동체를 유니온에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청년들이 유니온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이 조직이 진짜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어떻게 더 문턱 낮은 어떤 노동조합으로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어떤 의견과 목소리들을 잘 어떻게 한 조직 내에서 잘 이제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이제 실제로 뭐랄까 그런 약속문이라는 게 실제로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고민해서 그 1년 전에 그걸 제정을 했고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것이 약속문 소위 노동법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냥 법책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터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의미가 있듯이 약속문이라는 것도 실제 우리들이 꾸려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오기 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청문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놀랍게 또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와우. 쏜살같이 지나갔는데요. 일단 중간 결산을 좀 해서 청문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투표가 언제부터죠? 투표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 6시까지입니다.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네, 18일 설 연휴가 끼어 있군요. 그쵸. 자,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경님 같은 경우 투표권 있으십니다. 네. 자, 이 두 분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저의 비밀 투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그래도 이제 청문위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위원이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투표하실지는 다른 문제고요. 만약에 투표일이 됐을 때 이 네. 두 분을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왜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는 정말 조직이 뭔가 이렇게 확대된 만큼 고민도 훨씬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청출어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지금 떠올랐는데 두 분 보니까 저는 많이 든든하고요. 사실 이게 라디오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이 마음들이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는 엄청 후끈 달아올랐잖아요. 많이 이렇게 핫합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가 이 두 분의 엄청난 열정으로 그래서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오늘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후하게 점수 주신 거 아닌가요? 한 번이니까요. 네. 이게 좀 질문들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약간 미리 질문지도 안 드리고 막 행사 마치고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고 이래서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직 이제 이 투표를 어떻게 할지 마음을 못 정하신 이제 조합원분들과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아주 간명하고 임팩트 있게 준비되신 분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저희 슬로건으로 그냥 표현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어떤 위에서 떠도는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조합원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경험,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부당함과 문제 의식으로부터 오기 청년 유니온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가자. 저 혼자 영민이 형, 그러니까 사무청년 후보 이 두 명이서 해 나가는 오기 청년 유니온 아닙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는 오기 청년 유니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거운동 이제 5일차 정도 된 것 같은데 5일이 한 5달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게 선거운동 어쨌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청년 유니온이 함께 다시 새롭게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런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 힘으로 청년 유니온 5기 2018년, 2019년 잘 맞이해서 잘 거쳐서 청년 유니온 운동 10년을 잘 결속을 짓는 5기를 만들고 싶다.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제17화 오늘은 청년유니온 5기를 준비하는 2명의 후보를 모시고 청문회를 진행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간 촉박한 시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충분히 매력을 발산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청문위원이 보시기에 좀 미진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여기 현장에 계신 세 분 모두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투표가 2월 12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 현장 돌아다니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희 서울 지역 동네 모임들하고 이제 지역 지부별로 순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실제 일하고 있는 청년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터를 직접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에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뭐 이렇게 힘내라 응원 못 드리고 약간 이런 걸 좀 기획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일터가 변화된다라고 하면은 꼭 한 가지 이거는 변화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 좀 물어보면서 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조합원분들을 만나고 청년유니온의 전망을 노력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 거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 오늘 노가리 17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유니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5기 청년유니온 임원을 선출하는 조합원 투표가 2월 12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청년유니온을 만드는 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